서울 강남의 고급 병원,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흰색 의상으로 단정히 차려입은 간호사들. 이곳은 단지 서울의 유명한 병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VIP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만드는 곳이었다. 병원 입구에 들어서면 첫 번째로 마주치는 것은 빛나는 유리창을 통해 비치는 맑은 하늘과 그 너머의 고급스러운 대로. 한마디로 이곳은 돈과 권력이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였다. 손님, 예약을 하셨습니까? 정중한 목소리로 간호사가 질문을 던지며 아침의 평온한 분위기를 깨고 들어온 한 인물이 있었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여유가 있었고 그가 발을 들인 순간 병원 안의 분위기는 잠시 얼어붙은 듯했다. 그가 입고 있는 낡은 회색 외투, 오래된 신발, 그리고 찢어진 가방이 병원 안의 화려함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사람들은 무심코 그를 흘낏 쳐다보았고 일부는 고개를 돌렸다. 이곳은 고급 병원이었고 그의 존재가 마치 불편한 진실처럼 느껴졌다. 그가 간호사에게 다가가면서 병원 내 다른 사람들이 속속히 그를 주목했다. 간호사는 그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리며 무심한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낡은 옷을 입고 기력이 약해 보이는 노인의 모습을 보고 간호사는 곧바로 마음속으로 그의 의도에 대해 판단했다. 그는 간호사의 차가운 물음에 잠시 멈칫한 후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저,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간호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진료를 받으려면 예약이 필요하고 만약 보험이 없다면?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는 잠시 손을 가방에 넣어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다. 병원 직원들은 그가 무엇을 꺼낼지 궁금해하며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가 꺼낸 것은 다름 아닌 낡은 지갑이었다. 낡은 지갑을 펼치고 나온 것은 깨끗하게 접힌 돈 다발이었다. 그 돈은 병원에서 요구하는 비용에 정확히 맞았다. 간호사는 잠시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런 옷차림에선 이 병원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은 좀 더 고급스러운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말이 끝난 뒤 간호사는 손을 내밀어 그의 지갑을 넘겨받으려 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쩍였다. 내가 이곳에 올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 말은 굉장히 낮고 그러나 확고한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그의 눈빛은 마치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는지를 알려주는 듯했다. 그러나 간호사는 여전히 그의 말을 무시하고 다른 환자들을 먼저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병원 내부의 분위기는 점점 더 이상한 쪽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점점 그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소근소근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그때 그가 다시 말을 꺼냈다. 난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 치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 간호사는 조금 당황한 듯 보였다. 주변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고 고급스럽고 여유로운 병원의 차가운 분위기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또 다른 여성, 병원에서 일하는 젊은 의사, 혜인, 그녀가 조용히 걸어왔다. 혜인은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듣고서 그를 멈추게 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그리고 그녀는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리며 그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병원은 모두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녀의 말에 조금씩 병원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혜인은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차별 없이 다가가려고 노력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가 병원에 온 이유였다. 그가 진료를 받으러 온 이유, 그가 이렇게 병원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누군가 그에게 묻는다. 어떻게 이렇게 고급스러운 병원에 오게 되셨나요? 그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다. 내가 여기 오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끝날 무렵 병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들은 그의 존재와 그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꼈고 그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단지 한 번의 기회, 치료였음을 깨달았다. 병원 안에서는 한 줄기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마치 모두가 깨달음을 얻은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병원에서 몇 시간이 흐르고 그가 기다린 끝에 마침내 해인 의사는 그의 진료를 시작하려고 했다. 그러나 병원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하고 차가운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수많은 환자들이 떠나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그가 앉아있는 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뿐이었다. 그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지만 눈빛 속에는 어떤 고독한 깊이가 담겨 있었다.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그를 피하는 듯한 눈치를 주고 그가 아무리 돈을 내고 와도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곳에서 내가 정말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머릿속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다. 병원에 온 이유는 단순했다. 오랜 시간 아픈 몸을 고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가 느끼는 것은 몸의 아픔보다도 이곳에서의 외로움과 고립감이었다. 그의 손은 바쁘게 이리저리 흔들리며 떨어진 손톱 밑의 먼지를 바라보았다. 고요한 대기실 안에서 유일한 소리는 그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무거운 숨소리뿐이었다. 한편 병원 내의 다른 환자들은 그를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다. 화려한 외모와 잘 차려입은 사람들만이 서로 대화를 나누며 그의 존재를 무시한 채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서 그저 이방인이 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외로움과 부끄러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해인 의사가 다시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그가 앉아있는 의자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다. 잠시만요. 진료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다. 해인은 그가 앉아있는 곳으로 가만히 앉아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눈빛을 직시하며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픈 건 모두가 같으니까요. 다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어떤 따뜻한 감정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어쩌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친절조차도 그저 일시적인 동정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곳에서 나와 같은 사람을 환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하듯 말을 내뱉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얼룩진 아픔이 스며들어 있었다. 해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그를 그대로 두지 않고 손을 살짝 그의 손목에 올려놓았다. 그럴 리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당신도 치료받을 자격이 있어요. 해인의 말은 조용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말을 믿지 못할 것 같았다. 수많은 번민이 그의 마음을 덮고 있었고 그에게 있어 치료라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고자 했다. 해인이 그의 말을 듣고 몇 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겪어왔는지, 어떤 고통을 경험했는지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를 단지 사람으로 바라보았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흐른 뒤 해인이 그에게 물었다. 혹시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름을 묻는 그 질문은 그에게 너무 큰 의미를 가졌다. 그는 오래전부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이었다. 삶이 그에게 던진 수많은 시련 속에서 그는 그저 버텨온 사람에 불과했다.
그동안 이름은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의 따뜻한 시선에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그 이름을 꺼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선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을 다시 한번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혜인은 그의 대답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김민수 씨, 치료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걸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마치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다. 그는 그제서야 잠시나마 그곳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있었다. 그가 진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이곳에서 외롭고 고독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을까? 그 질문은 그가 떠날 때까지 그를 괴롭혔다. 그리고 혜인은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마디를 속삭였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괜찮아요. 김민수 씨. 그녀의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그는 마지막 순간에야 조금 알 수 있었다. 그가 느끼는 모든 고통과 외로움도 언젠가는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싶었다. 김민수는 병원에서 몇 주간의 치료를 받았고 그의 몸은 점차 회복되어 갔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 어떤 약물이나 치료법으로도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매일 아침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다. 눈꺼풀은 무겁고 목덜미에는 늘어난 피로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매일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느꼈다. 병원에 왔을 때 그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희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병원에서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혜인 의사는 변함없이 친절했지만 김민수는 그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그가 느낀 것은 단지 무력감과 고립뿐이었다. 오늘도 내일도 똑같을 거야.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에게 병원은 단지 몸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시간이 허무하게 지나가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는 이제 그곳에 오면 단순히 몸의 아픔을 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어떤 약도, 치료도 그가 갖고 있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병원의 대기실, 그곳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가 앉아있는 자리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지쳐 보였고 그녀의 손에는 작은 어린아이의 손이 들려 있었다. 김민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지금껏 잊고 있던 감정이 한 번에 떠올랐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그가 잃어버린 것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 아이는 병원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여자는 고단하게 그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김민수는 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했다. 저 아이는 행복할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생각했다. 그 아이는 과연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어린 시절 그에게도 어머니가 있었다. 그 어머니는 언제나 그의 손을 잡아주며 그를 지켜주었고 그를 사랑해주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는 이제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아이와 그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김민수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비록 그가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용기를 찾고 싶었다.
병원 대기실의 시계는 여전히 똑같이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그의 귀를 스쳤다. 하지만 김민수는 그 모든 소음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었다. 몇 분 후 혜인 의사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김민수는 깊은 숨을 쉬고 일어섰다. 그 순간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치료의 기회가 아니라 또 하나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는 이제 조금 다르게 느꼈다. 그는 어쩌면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혜인 의사는 그의 표정을 보고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해질 거예요. 천천히 괜찮아지겠죠? 김민수는 그 말이 정말로 사실이기를 바랐다. 그는 다시 한번 그가 잃어버린 시간들 속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그는 혜인 의사의 뒤를 따랐다. 하지만 그가 가는 길은 여전히 불확실했다. 치료가 끝나고 그는 다시 혼자 남았다. 이제 그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느꼈던 그 작은 희망이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할 것이다. 병원 대기실을 나서며 김민수는 천천히 생각했다. 그래, 오늘도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그는 어쩌면 처음으로 자신을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그날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김민수는 병원을 떠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몸은 점차 회복되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의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 중 누구도 그의 마음속의 고통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그저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남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김민수는 이미 그런 평범함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어딘가에 혹은 그가 지나온 길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고 느꼈다. 그것은 바로 별표 연결 별표이었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내면과의 화해.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외로움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자신이 외로움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외로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다시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김민수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동안 그는 여러 번 자신을 부정했고 주변 사람들을 멀리했다. 그의 상처는 너무 깊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려웠다.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점점 더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었다. 버스가 도착하고 김민수는 자동으로 탑승했다. 좌석에 앉자마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흐릿한 하늘과 거리를 지나치는 자동차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존재를 지울 수 있는 그저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을 원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그는 다시 생각했다. 답이 없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민수가 내려야 할 정류장에 가까워졌을 때 그의 눈에 한 아이가 들어왔다. 아이는 길가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손이 있었다.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듯 보였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아이의 표정은 마치 김민수와 비슷한 듯 느껴졌다. 아이는 그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아이도, 그 어머니도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알 수는 없지만 김민수는 그들 속에서 자신을 보았다. 그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아이는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을 것이다. 김민수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문득 자신의 상황을 다시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다루기 힘들어했지만 적어도 이제 그 고통 속에서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가 지금까지 느껴온 고통이 반드시 의미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그 고통은 그를 좀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버스가 그의 정류장에 도착하자 김민수는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춰 섰다. 그는 깊게 숨을 쉬었다. 그동안 겪어온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랐다. 병원에서의 치료, 혼자 느낀 외로움, 그리고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의 시간이.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수많은 물음표들이 떠 있었지만 그는 그 질문들이 언젠가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가 내려서 걷기 시작할 때 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김민수는 그 바람 속에서 작은 위로를 느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 흐림 속에서 그는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면서 결국 그는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멀어 보이더라도 그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고통이 계속될지라도 그는 그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랐다. 김민수는 결국 집에 도착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잠시 씁쓸해졌지만 그 씁쓸함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기로 했다. 그 상처가 언젠가는 그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으며,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조금씩이라도. 그가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을 때 그는 깊은 숨을 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하루는 그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 비록 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내일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다. 그 길이 끝날 때쯤 그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그동안의 고통을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김민수는 그날도 집에 돌아오자마자 앉은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하루 종일 마음속에 그득히 쌓여있던 감정들이 끝내 폭발할 듯 그의 가슴을 쥐어짰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는 그저 혼자였다. 시간은 흐르고 주변의 모든 소음도 그에게는 무의미했다. 고요 속에서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왜 이렇게 혼자인 걸까? 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없을까? 김민수는 자신에게 계속해서 물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여전히 없었다. 그가 바랬던 사랑, 그가 갈망했던 관계, 그가 찾고자 했던 행복이 전혀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았다. 세상은 그에게 너무나 차가워 보였고 그 모든 고통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길을 잃어버린 듯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흐린 하늘과 비 내리는 거리. 그가 자주 보던 풍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뭔가 달랐다. 흐린 날씨 속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더 강하게 느꼈다. 어쩌면 그것은 그의 삶의 변화를 주고 싶다는 내면의 깊은 목소리일지도 몰랐다. 그 목소리는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계속해서 그가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들은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누군가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눠줄 수 있을까? 김민수는 점차 고요 속에서 그 질문을 반복하며 눈을 감았다.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작은 떨림은 그가 상처받은 만큼 여전히 많은 것들을 잃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한 가지는 그의 고통이 결코 그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면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김민수는 다시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그날은 조금 더 추웠고 바람은 그를 더욱 싸늘하게 감쌌다. 그는 그 바람 속에서 잠시나마 자신의 마음을 비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걸어가는 동안
그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려지고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왜 이렇게 무겁지? 김민수는 스스로 묻고 또 대답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가 나아가야 할 길은 여전히 안개 속에 묻혀 있었다. 갑자기 한 아이가 그의 앞을 지나갔다. 그 아이는 얼어붙은 손을 주머니에 깊숙이 넣고 발걸음을 빠르게 옮기고 있었다. 김민수는 잠시 멈추어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작은 몸짓에서 그는 자신을 봤다. 그 아이도, 그 아이의 부모도 아마도 그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그 아이의 표정 속에서 그는 자신이 가진 고통을 다시금 마주하게 되었다. 김민수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다. 이 세상에서 나만 외로운 건 아닐까? 그 순간 그는 느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싸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자신의 고통만큼 타인의 고통도 너무나 깊고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멈추어 그 아이가 사라진 골목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아직도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김민수는 자신에게 다짐했다. 그 길이 길고 험난해도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어쩌면 그 고통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 고통 속에서 그는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김민수는 여전히 자신이 답을 찾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는 답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 답은 아직 그의 손에 닿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그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고 그가 밟은 길이 언젠가는 그를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는 집에 돌아왔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아무리 그가 답을 찾으려 해도 그 답이 바로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는 이제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날 밤 희미한 별빛이 비치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나는 이제 조금씩 나아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는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김민수는 다시 한번 거리를 걷고 있었다. 날씨는 차갑고 바람은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지나갔다.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다른 손은 어깨 위로 감싸듯이 겨울 외투를 움켜잡았다. 그가 걷는 걸음은 한없이 무겁고 어느 순간 그는 다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 마치 삶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는 안개와 같은 불확실한 미래뿐이었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 김민수는 자신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다. 그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며 생각해봤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이 결과로 돌아온 것은 빈방과 홀로 남겨진 마음뿐이었다. 어느 날 그가 주말마다 자주 가던 작은 카페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정수빈이었다. 그녀는 그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을 건넸다. 수빈은 조용하지만 무엇인가 묵직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고 민수는 그녀와 이야기할 때마다 묘한 위로를 느꼈다. 그러나 수빈의 미소 뒤에는 민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고통이 숨어 있었던 것 같다. 때로는 그녀가 눈을 감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민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수빈의 물음은 너무나 부드럽고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만큼 민수는 어색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평소에 얼마나 외롭고 혼자였는지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수빈은 민수의 침묵을 존중하며 기다려줬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저 바쁘게 살고 있어요. 다른 건 별로 없어요. 수빈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다. 나도요. 바쁘게 살지만 뭔가 그 바쁨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멀리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수는 수빈의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 말 속에서 자신이 느꼈던 고독과 상실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수빈을 자주 만났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 잠시나마 세상의 모든 고민과 외로움을 잊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여전히 자신의 내면에 남아있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매번 수빈과 함께 있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조금씩 밀어내려고 했다. 그때마다 수빈은 그가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아주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어느 날 민수는 수빈에게 묻기 시작했다. 수빈 씨, 왜 그렇게 항상 웃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밝게만 보이려고 애쓰는 건 아니겠죠? 수빈은 한동안 말없이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며 뭔가 깊은 사연이 숨어 있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결국 수빈은 입을 열었다. 나도 사실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엔 그 상처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웃음 속에 내 아픔을 숨기려고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수빈이 보여줬던 따뜻하고 긍정적인 모습이 사실은 그녀가 겪어온 아픔을 숨기려는 일종의 방어기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를 느꼈다. 수빈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고 있지만 그는 그 고통을 제대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수빈의 말이 끝난 후 그들은 잠시 말을 잃고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수는 마치 자신의 고통이 수빈에게 고백된 순간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여전히 두려웠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그가 수빈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 혹시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면 모든 게 달라질까요? 민수는 그렇게 속으로 되뇌이며 그날 저녁 늦게 카페를 나섰다. 길게 뻗은 거리 위에서 차가운 바람이 그를 감싸며 지나갔다. 그는 한참을 걸었다. 그가 찾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찾아져야 하는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저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으려고 했다. 길을 걷는 동안 그는 잠시 멈춰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하늘 속에서 그는 자신과 수빈이 공유한 그 순간들이 떠올랐다. 어쩌면 아직은 모르겠지만 민수는 입을 열었다. 어쩌면 조금씩 찾아가는 것일지도 몰라. 김민수는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며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앞에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들이 서서히 떨어져 어둠 속으로 흩어져 갔다. 길을 걸어가며 그는 지난 몇 주 동안의 일들을 떠올렸다. 수빈과 함께한 시간들, 그녀의 웃음과 말투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알지 못했다.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올바른 것인지, 그것이 그저 지나친 고통일 뿐인지, 이게 정말 내가 찾고자 했던 삶인가? 김민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문은 그의 발걸음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지금까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채 방황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그는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놓쳤을까? 모든 것이 흐릿하게만 다가왔다. 하루는 평소처럼 수빈과 카페에서 만났다. 그날 수빈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보였다. 그녀의 눈은 평소와는 다른 묘한 슬픔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민수는 내심 두려웠다. 그는 수빈이 더 이상 자신에게 마음을 열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꼈다. 수빈 씨,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물었다. 수빈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좀 지쳐서 그래요.
수빈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억지스러웠다. 민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뭔가 다가가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수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지,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 수빈은 몇 번이나 말을 건넸다. 민수 씨, 사실은 나도 어쩌면 계속 이길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 말이 끝난 뒤 수빈은 잠시 눈을 감았다. 민수는 그 말에 숨이 막힐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표현 속에 숨겨진 절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럼 뭐,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만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수가 말하면서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이 말을 하며 느낀 건 단순히 수빈의 아픔에 대한 동정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수빈을 향한 깊은 감정을 품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두 사람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길 바랄 뿐이었다. 수빈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다. 사실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기대면 안 될까? 그녀는 조용히 그 말을 끝내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수는 그녀의 고백에 가슴이 아프게 찔렸다. 그동안 수빈은 얼마나 혼자서 싸우며 버텨왔을까?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이 그녀의 짐을 나눠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수빈 씨, 나도 힘들어요. 나도 너무 외로워요. 이런 감정을 혼자 느끼기엔 너무 무겁고 두려워요. 민수는 고백처럼 그 말을 내뱉었다. 그는 그동안 감춰왔던 마음을 이제야 털어놓았다. 수빈은 잠시 그의 말을 듣고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 손을 잡은 민수는 그 순간 자신이 느꼈던 모든 고독과 상실감이 조금씩 치유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우리 서로에게 의지하면 되지 않을까요? 수빈은 눈을 감고 고백하듯 말을 이어갔다. 그 말은 너무나 간절하고도 애틋했다. 그녀가 민수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단지 위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이해해주기를 바랐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했다. 그 말 속에는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연결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연결이 두 사람 모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이 공유한 시간은 너무 짧았다.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수빈의 말을 떠올렸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의지할 수 있다면 그래도 충분한 거 아닐까? 그는 그 말이 얼마나 절박하게 들렸는지를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아직 미완성이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기대며 조금씩 치유해가고 있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은 여전히 불확실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였다. 그는 수빈과 함께라면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불확실해도 그 길을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민수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내일을 향해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비록 그가 아직 모든 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와 수빈이 함께라면 그 길의 끝에 있을 수많은 가능성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김민수는 다시 한번 혼자 있는 자신을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수빈과 함께한 시간은 마치 꿈처럼 지나갔다. 하지만 그 꿈은 끝내 현실로 돌아와야 했고 그가 다시 혼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거리에서 그의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졌다. 어두운 길 위에서 그는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 과연 이 길 끝에 무언가가 있을까? 수빈 씨. 민수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그날의 기억을 되새겼다. 수빈의 미소, 그녀가 말없이 손을 잡았던 순간, 그리고 그녀의 눈빛 속에 숨겨진 깊은 아픔. 그 모든 것들이 민수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는 이제 그 어떤 것도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수빈이 그를 필요로 했던 만큼
민수도 수빈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다. 하지만 그들이 놓인 현실은 그들의 마음을 쉽게 이어줄 수 없는 무거운 벽처럼 다가왔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다시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걸까? 민수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깊은 곳에서 쿵쾅거리며 울리기 시작했다. 무엇인가가 그를 향해 밀려오고 있었고 그 무엇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수빈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갈수록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며칠 후 민수는 다시 수빈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날 두 사람은 도심의 작은 공원에서 만났다. 그 공원은 점차 겨울의 차가운 공기로 얼어붙어 가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은 길게 늘어져 공원 한가운데를 비추고 그 주변은 조용히 적막감에 쌓여 있었다. 민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수빈을 보고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는 뭔가를 기다리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수빈 씨. 민수가 말을 꺼냈다. 수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민수는 다시 한번 그 깊은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다. 수빈은 아무 말 없이 잠시 그를 응시했다. 저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그의 마음은 수빈에 대한 감정과 그녀의 아픔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수빈 씨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나도 너를 지켜주고 싶은데 나도 너무 지쳐서. 민수는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수빈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억지스러워 보였다. 그 모습 속에서 민수는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느낄 수 있었다. 민수 씨, 수빈은 몇 번이고 말을 하려다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저도 이렇게 지쳐있는 걸 말할 사람도 없고 나를 이해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수 씨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말로 이상해요. 왜냐면 제 안에 있는 많은 상처들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민수 씨는 그걸 이해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면 민수 씨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수빈은 말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말을 듣고 민수는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리는 느낌을 받았다. 수빈은 자신의 감정을 쉽게 내보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다 토해내고 있었다. 민수는 그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명확하지 않았다. 그저 지금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겪고 있는 아픔을 함께 느끼고 싶었다.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게 그들의 길이 될 수 있을까? 수빈 씨, 나도 괜찮아요. 나도 당신처럼 지쳐 있어요. 그게 부담이 될지 몰라도 이제는 혼자서만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민수는 간절히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수빈은 잠시 말없이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갈피를 잡지 못한 갈등과 슬픔이 깊이 묻어 있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수빈은 조심스러운 물음을 던졌다. 그 말은 그녀가 여전히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리고 그 말을 끝낸 후 수빈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감춰왔던 자신의 불안과 아픔을 민수에게 맡길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잠시 침묵을 나누었다. 비록 그들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들이 서로의 존재를 조금씩 더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었다. 민수는 그날 밤 다시 혼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어두운 방 안을 아른거렸다. 그의 머릿속은 수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마치 꿈처럼 흘러갔고 이제는 그 꿈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늘 그를 깨워놓았다. 그가 수빈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정말로 얼마나 있을까?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이 진정으로 수빈을 구할 수 있을까? 수빈 씨. 민수는 조용히 속삭이며 창문을 바라보았다. 바깥은 이미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무엇을 쫓고 있는 것일까?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에게 물음을 던졌다. 그는 그들과 같아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저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민수는 다시 한번 수빈과 만나기로 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비가 내리는 서울의 거리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쓸쓸했다. 수빈은 그 비를 피해 작은 카페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는 우산을 들고 그 카페로 다가가며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녀의 모습을 찾았다. 수빈은 창밖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걱정이 묻어 있었고 민수는 그 표정을 보고 가슴이 아파왔다. 수빈 씨, 민수가 자리로 다가가며 말을 꺼냈다. 수빈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한때 그를 반기던 따뜻함을 잃고 이제는 어두운 구름처럼 흐려져 있었다. 민수는 그 눈빛을 보고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놓쳐왔음을 깨달았다. 민수 씨, 수빈은 그를 바라보며 말을 아끼는 듯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수빈은 마치 그녀의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했다. 민수는 당황하며 말을 찾지 못했다. 수빈의 아픈 표정을 보며 그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수빈 씨,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너를 지켜주고 싶어. 너의 아픔을 나도 함께 나누고 싶어.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민수는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수빈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민수 씨, 나도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나는 이미 내 안에서 모든 힘을 다 써버린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누군가를 의지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나만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수빈의 말은 마치 그들의 관계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경고처럼 들렸다.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그가 아무리 고백하려 해도 수빈의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버린 듯했다. 수빈은 눈물을 살짝 흘리며 고개를 들었다. 우리 잠시만이라도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민수 씨와 함께한 시간은 내겐 정말 소중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모습을 보며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빈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녀의 말이 그에게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각자의 길,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박혀 있었다. 민수는 잠시 눈을 감고 수빈의 얼굴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는 갈등과 아픔을 보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꼈다. 수빈 씨,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좋겠어.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을 걸어가길 바래. 수빈은 눈물을 닦고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미소가 떠오른 듯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직도 깊은 슬픔과 갈등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고마워요.
민수 씨, 그저 내가 나를 이해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요. 수빈은 자리를 일어나고 민수는 그녀를 따라 나섰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아무 말 없이 비를 맞으며 길을 걸었다. 그들의 걸음은 점차 멀어져 갔고 민수는 마지막으로 수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길을 가든지 내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래. 하지만 민수는 그 후에도 수빈이 선택한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이제 정말로 각자의 길을 걸어야 했다.